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오픈GL 프로그래밍 관련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뭐 한 30분 정도 진행을 할 거고, 사실은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거의 안 드렸더니 과제를 할 때 많이 어려움을 겪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체계적으로 좀 설명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제 이것도 준비를 했고, 영상도 이제 틈틈이 아마 다음 주 행렬 계산 내용 빨리 끝나니까 그 기간에 이거에 대해서 많이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뒤로 또 이론적인 내용 진행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 링크 제가 첫 시간에 보여드렸죠. 어딘지 아시죠?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기에 어차피 제가 지금 할 내용들 코드는 다 들어가 있고 주석도 잘 최대한 열심히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좀 만들어 보는 차원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면, 일단 제 생각에는 여기 지금 두 번째 있죠, GLFW 셋업 코드를 여러분들이 받아서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이때 당시에 코드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가지고 들어가서 코드를 압축된 거를 zip 파일로 다운을 받고, 뭐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추적을 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집어 넣으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강의에서만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2022학기에 컴퓨터 그래픽스 강의 여기다가 집어 넣어 가지고 압축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GL 폴더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솔루션 파일이 있고요. 한번 열어보시면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쵸, 제가 지금 요거를 준비를 한 거는 윈도우즈 기준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맥 사용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맥 사용 혹시 하시는 분은 따로 검색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그 작년에 들은 친구도 그걸 시도를 하다가 아마 그냥 윈도우 가상환경 만들어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웬만하면은 그냥 윈도우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아까 그 이제 이 레포지토리 보면은 다시 돌아가서 보면 처음에 이제 두 개가 GLFW라는 거를 셋업을 하고 GLEW라는 거를 셋업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여기 이거를 다운받으라고 한 거는 셋업을 제가 다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 솔루션 폴더 안에 이제 디펜던시 폴더가 있죠. 요 안에 GLEW하고 GLFW 폴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각각의 폴더 안에 GLEW하고 GLFW 라이브러리가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더 파일들 인클루드 하고 여기에 있는 라이브러리 파일 구현된 거를 링크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 건데, 그 링크 하는 거 설정들을 이제 이 프로젝트 속성에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다 해놨다는 얘기죠.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젝트 파일 안에 다 이런 정보가 들어가 있고, 여러분이 하나만 확인해 주셔야 될 거는 요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거 처음부터 64비트를 없애놓을 걸 그랬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x64가 아니라 x86 32비트 환경으로 설정을 해둬야 이제 코드가 제대로 실행이 안 되네요. 이거 윈도우 SDK 바꿔주고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삼각형이 나오는 화면을 띄워놓을 수 있는 요 코드에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닫아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다른 환경에서 내가 알아서 꾸미고 싶다고 하면은 이 GLEW하고 GLFW
GLFW는 제가 이 버전에 들어오면서 이제 주석을 지워서 없는 건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코드를 일단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이게 날라가 버렸네. 아이고. 네, 여기 있구나. 네, 그래서 지금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이제 코드, 이 삼각형을 그리는 코드 이외에는 이제 무슨 기능을 하게 돼 있나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메인 함수가 있고요. 이 glfw라는 라이브러리가 우리가 결국에 이제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GPU가 하는 역할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렌더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지를 만들어냈어요. 그럼 그 이미지를 사용자한테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뭐 테스트도 해보고 실제로 어플리케이션도 만들고 할 텐데 그 윈도우를 띄워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는 라이브러리가 glfw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윈도우의 어느 부분을 윈도우의 뭐 어떤 부분을 우리가 클릭했다던가 아니면은 이 윈도우에 포커스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키를 눌렀다던가 하는 처리들도 다 이 glfw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하면은 손쉽게 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사용을 하지 않고 뭐 직접 이제 윈도우 API 같은 거를 사용을 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 셋업을 하게 되다 보면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여기 이 강의에서는 이 glfw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라는 객체를 통해서 glfw 윈도우를 만들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이 포인터에 이제 glfw create window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윈도우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초기화가 실패됐다고 하면은 프로그램 바로 종료하도록 이렇게 예외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glfw make 뭐 context current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지금 오픈GL의 결과물을 그릴 타겟이 뭐냐를 설정해 주는 코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윈도우를 지금 현재의 컨텍스트로 하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GPU에서 실행할 작업들의 결과가 이 윈도우 객체로가 포인트하고 있는 윈도우에다가 그리겠다. 이제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여기 glew가 나오죠. 뭐 glew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는데 사실 복잡하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굳이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거는 그냥 오픈GL을 사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없어도 뭐 예전 버전의 오픈GL을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픈GL의 최신 기능을 활용을 하려면 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별거 없고 glw 그냥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요 glfw 컨텍스트를 먼저 만들어 둔 뒤에 얘를 호출해야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이렇게 먼저 하면 안 된다는 거 뭐 여러분들이 굳이 뭐 건드릴 일은 잘 없으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려 놓습니다. 그래서 아까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면 이 콘솔 창에 이렇게 4.6.0 뭐 엔비디아 442.59 이렇게 나왔죠. 이게 지금 이 36번째 라인에 의해서 출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gl getString이라는 함수에다가 gl 버전이라는 컨스트를 넣어서 데이터를 요청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플랫폼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래픽 카드에서 지원하고 있는 GL 버전을 출력을 해줍니다. 뭐 그냥 본 거예요. 이건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고 한번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여기에요. 여러분들이 많은 작업들을 이제 요 while 루프 안에서 하게 될 겁니다. 첫 시간에 프레임 얘기를 했었죠. 수요일 강의 자료에 프레임 얘기가 아닌가? 금요일 강의 자료인가? 아무튼 프레임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냐면은 우리가 그래픽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 이제 실제로 뭐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서 변하는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변하는 이미지들을 연속적으로 30프레임 이상으로 제공을 해서 사용자한테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정보라고 해야겠죠. 정보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1초에 그러니까 30번 이상 새로운 이미지를 그린다고 했어요. 그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새로운 이미지를 그리도록 하는 루프가 이 while 루프입니다. 이 while 루프 안에서 이제 한 프레임 한 프레임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계속 그려주는 거예요. while 루프 조건에 이제 glfw window should close라고 돼 있죠. 그래서 결국에 이 while 루프가 언제 끝나냐? 내가 이 glfw 창을 닫게 되면은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잠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지금 이렇게 막 함수들이 여러 개가 있죠.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될 거는 지금은 이거예요. glfw로 시작을 하는 건 당연히 glfw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들이고, gl로 시작하는 함수들이 이제 오픈GL API의 스펙에 있는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실제로 그 이미지를 그리는 렌더링에 관련된 것들은 GL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봅시다. 지금 코드가 굉장히 짧죠. 이 while 루프 안에 일단 GL clear 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고, 거기다가 GL 언더바 컬러 버퍼 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while 루프 한 번마다 계속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죠. 그러면은 이 전 프레임에 그려졌던 이미지를 일단 한번 지우고 다시 새로 그리고, 지우고 새로 그리고 하는 과정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우는 코드가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움직이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걸 지워도 뭐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실제로 아까 우리가 화면에 보였던 흰색 삼각형을 그리는 코드인데요. 자, 여러분들 뭐 이제 제 강의 자료를 보고 뭐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뭐가 궁금해서 다른 거를 찾아봤을 때, 또는 여러분들이 뭐 책이 있어서 찾아보았을 때 그 코드에 GL begin, GL end가 있는 코드라면은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지금 레가시 코드라고 했죠. 지금 GL begin, GL end로 화면에 무언가를 그리는 코드는 굉장히 오래된 방식이에요. 요새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그래픽 파이프라인이 고정되어 있을 때 사용하는 그리기 방식이에요. 근데 지금도 이 방식으로 그릴 수는 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이제 백워드 컴패터빌리티 계속 지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냥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내가 셋업이 잘 됐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짧게 이렇게 코드를 사용해서 그려본 거고,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그리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참고 자료를 볼 때도 혹시 이런 거를 사용해서 그린다고 하면은 그 자료는 오래된 자료니까 안 보는 게 좋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도 의미적으로 한번 볼까요? 지금 비긴 해서 이제 트라이앵글이라고 했죠. 아, 삼각형을 그리는 거구나 라고 뭐 대략 그냥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좌표를 0.5,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 자, 0, 0.5, 0.5, 마이너스 0.5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차원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 0, 0.5, 0.5, 마이너스 0.5 이렇게
세 개의 위치를 집어넣어 줬더니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진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과물을 봤을 때 지금 이 좌표계가 화면의 중심을 0,0으로 해서 그렸겠구나 뭐 하는 거를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뭔데 이게 중요한 사실은 아니고 그냥 이런 코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그냥 이 코드만 봐도 이제 감을 잡으실 수 있으면 좋죠. 네. 그래서 실제로 화면을 버퍼를 지우고, 버퍼라고 하면 아직 얘기를 안 했죠. 그러니까 프레임을 지우고 그 다음에 삼각형을 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JLFW 스왑 버퍼를 호출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래요. 저 스왑 버퍼 관련한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그런 거죠. 보통 이제 요즘에는 다 더블 버퍼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요 코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삼각형을 그리도록 했어요. 그러면은 삼각형이 그려진 결과가 나왔겠죠. 자, 여러분들 모니터가 있을 때 모니터에 표시되는 요 장면에 그 결과를 바로 그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이 결과를 요쪽 뒤쪽에 있는 뭐 이제 물리적으로 뒤쪽에 뭐 한 겹이 더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뒤쪽에 있는 데이터에다가 저장을 해둡니다. 삼각형 그림을 저장을 해둬요. 뒤쪽에 있는 이미지에다가. 자, 그 다음에 여기 방금 봤던 스왑 버퍼를 실행을 하면은 이제 이 뒤쪽에 그려진 이미지를 앞으로 딱 가져오는 거예요. 자, 얘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사실은 이 삼각형을 그려서 화면에 표시를 하는 게 물론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계산 작업이 필요한데 그리고 나서 그 데이터를 받아서 실제로 여러분들 디스플레이에 띄우는 이 디스플레이로 신호를 보내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신호가 맞지 않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해요. 먼저 다 그려지고 나서 한꺼번에 그 데이터를 이 스왑 버퍼를 통해서 실제 눈에 보이는 쪽으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스왑 버퍼를 수행을 하도록 하고 얘는 이제 glfw 커맨드라고 커맨드 함수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건드리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glfw 폴 이벤트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가서 우리가 키보드 마우스 입력 처리를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뭐 이거 설정을 하느라 작년에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냥 제가 다 드리는 걸로 했어요. 이거 설정하는 방법, 순차적인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제가 처음 강의 자료에 링크 해드렸던 그 더 체르노 그 유튜브 비디오 채널의 초반부에 보시면은 잘 나와 있으니까 뭐 영어지만 한번 보고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glfw라는 게 이제 윈도우를 생성하기 위한 라이브러리고 여기서 이렇게 객체를 생성을 한 다음에 우리가 걔가 그 창이 닫히기 전까지 오픈GL 커맨드를 계속 실행을 해서 화면에 뭐를 계속 그리는데 일단 지우고 나서 그린다. 그리고 스왑 버퍼를 한다. 이런 과정이다. 라고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첫 번째 코드였고요. 한 20분 정도 지났는데 요 다음 단계 코드까지 한번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제 GitHub 요 다음 단계 코드 보시는 법은 알 거고요. 이 다음 단계에 가면서 이제 뭐를 수정을 했냐면 이제 요 방식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이제 모던 오픈GL 방식으로 그리는 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일단 가장 이제 오픈GL 사용을 할 때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요. 오픈GL이 스테이트 머신 방식이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써놨으니까 보면서 얘기를 합시다. 자, 여기 주석으로 써놨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을 했을 때 뭔가 이제 화면에다가 삼각형 두 개를 그리고 싶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그냥 처음부터 코드를 짠다고 치면은 이런 방식으로 설계를 하는 게 조금 더 익숙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 삼각형 하나, 두 개를 이제 이거는 수도 코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방식이 됐건 이제 삼각형 두 개, 이 삼각형 1번 삼각형과 2번 삼각형에 대한 데이터를 정의를 하고요. 걔네들을 화면에 그리기 위한 어떤 드로우 함수가 있어서 이 드로우 함수에다가 1번 삼각형 데이터, 2번 삼각형을 데이터를 각각 집어넣어서 1번, 2번 삼각형을 그리면 되겠구나 라고 손쉽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오픈GL은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 두 개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이쪽 아래에 있는 스테이트 머신 방식으로 함수들을 호출해서 그리게 되어 있어요. 자, 똑같이 당연히 이제 삼각형 두 개에 대한 데이터는 필요로 하고요. 그리는 방식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그려라 라는 함수에다가 데이터를 전달해서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전달해서 그리는 게 아니고 어떤 데이터를 액티베이트 상태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지금 T1을 액티베이트 했다는 얘기는 이번에 작업할 거는 1번 삼각형이다 라는 거를 일단 명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드로우 함수에다가는 아무 인자도 넘겨주지 않아요. 그러면 뭐냐? 이 드로우는 알아서 지금 현재 액티베이트 된 데이터가 뭔지를 보고 그 다음에 걔에 해당하는 놈을 화면에 그린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형을 그릴 때는 이제 다시 T2를 액티베이트 시킨 다음에 똑같이 드로우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면 이제 2번 삼각형이 그려지는 방식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앞으로 이 오픈GL 코드들을 사용하는 방식이 요거를 머릿속에 안 담아두면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연히 요 얘기만 듣고는 감이 잘 안 오시는데 요 앞으로 한 두 번, 세 번 이후에 진행할 코드들을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때 이제 헷갈리시면 다시 돌아와서 아까 그 주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제 조금 바꿔 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새롭게 삼각형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그리기 위한 이제 데이터를 일단 정의를 해 볼게요. 이제 배열을 만드는데 좌표를 아까 삼각형이랑 똑같이 정의를 해 줄게요. 그래서 F에 0.5 위치, 그리고 F에 마이너스 0.5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요렇게 6개의 플롯 데이터를 배열에다가 정의를 해뒀어요. 지금 얘네들이 아까 화면에 그렸던 요 삼각형의 정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 메인 함수죠. 지금 이 배열은 이제 여러분들의 램에 저장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3D 꼭 3D가 아니라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을 GPU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GPU로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자, GPU로 전달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 한번 볼게요. 일단 쭉 써볼게요. unsigned integer로 버퍼 id라는 변수를 정의를 해두고 이제 요게 중요한데 gl gen buffers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버퍼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버퍼의 id를 지금 주소값을 넘겨주고 있죠. 이 버퍼 id 변수에다 저장을 해둬요. 자, 그 다음에 bind 버퍼를 수행을 합니다. 자, 여기 상수로 array 버퍼다 라고 명시를 해주고 버퍼 id를 두 번째 인자로 넘겨줘요. 그 다음에 저 버퍼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어 줍니다. 버퍼 데이터 함수고 역시 버퍼 타입을 명시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크기
플롯 6개, 그리고 포인터, 실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포인터하고 얘는 스태틱이다, 이렇게 명시를 해줍니다. 자, 요 세 개가 이제 한 묶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한 묶음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러니까 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뭐냐? 일단 우리가 CPU에서 GPU 쪽으로 사이드로 정보를 전달을 하기 위해서 버퍼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버퍼를 만들어라 하고 일단 만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바인드라는 게 아까 설명드렸던 액티베이트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아까 제가 GL 버퍼 데이터 설명을 하면서 이제 데이터를 실제 CPU에서 GPU 쪽으로 데이터를 넘기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근데 보시면은 여기에서 지금 포지션이라는, 그쵸? 지금 내가 저장해 놓은 6개의 플로팅 포인트 데이터를 넘긴다라는 얘기는 했어요. 근데 GPU 사이드에다가 이 데이터를 어디다가 넘겨라 라는 얘기는 안 써 있죠. 그쵸? 지금 데이터 크기가 플로팅 포인트 6개고 실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주소값, 이 포지션 배열이니까 주소값을 넘겨준 거죠. 넘겨줬는데 저 데이터를 정확히 GPU에 어디다가 넘겨라 라는 얘기가 안 써 있단 말이에요. 자, 그거를 안 쓰는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요겁니다. 여기서 그 어떤 버퍼를 액티베이션 시켰으니 이제 그 뒤에 호출한 데이터를 집어넣어라 라는 게 당연히 그 집어넣는 데이터가 여기에 지금 액티베이트 시켜놓은 요 버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냥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두면은 이제 GPU 공간에 이제 여러 가지 버퍼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제 생길 겁니다. 그리고 CPU 사이드에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얘네 중에 어디다가 집어넣느냐는 우리가 데이터를 집어넣기 전에 어떤 버퍼를 액티베이트를 시켰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가 액티베이트 된 상태면은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고, 얘가 액티베이트 된 상태다 하면은 여기다가 집어넣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당연히 제너레이트 버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버퍼를 새로 생성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id라는 인티저는 이렇게 버퍼를 만들 때마다 요 버퍼마다 이제 인덱스가 붙어요. 0은 아니고 1, 2번, 2번, 3번, 4번. 그래서 요 번호를 기준으로 이제 어떤 번호의 버퍼를 액티베이트 시킬 건지를 명시를 해주는 게 요 바인드 버퍼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버퍼 만들고 걔를 액티베이트 시킨 다음에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이제 GPU 사이드로 데이터가 넘어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거를 사용을 안 할 거라고 했죠. 요거를 사용을 안 하고 우리가 이 모던 오픈GL에서는 드로우 일단은 어레이를 사용을 해서 어레이즈죠. 데이터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얘를 뭘로 그릴 거냐? 데이터가 뭐냐? 트라이 앵글 데이터다. 그리고 데이터를 몇 번째부터 그릴 거냐? 그리고 몇 개를 그릴 거냐 하는 거를 명시를 해주면 돼요. 이게 드로우 콜입니다. 그래서 지우고 그리고 지우고 그리고를 매 프레임마다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은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올 겁니다.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맞아요. 자, 얘가 왜 아무것도 안 나오는지는 사실 우리가 데이터를 넘기긴 했어요. 넘기긴 했는데 그 넘긴 데이터를 어떻게 이미지로 변환해야 될지를 아직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쉐이더고요. 쉐이더까지 작성을 해야 우리가 저 화면의 삼각형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원래 써 있었던 그 GL begin, GL end로 끝나는 저 옛날 오픈GL 코드에서는 쉐이더가 없으면은 알아서 그냥 흰색으로 그리도록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임시로 보였던 거고요. 사실은 안 보이는 게 맞죠.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우리가 설명을 해주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를 넘기는 방식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하나 더, 요거 여러분들이 잘 안 볼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요 링크도 드렸는데 docs.gl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오픈GL 관련된 레퍼런스 도큐먼트들이 있는 사이트고, 여기다가 아까 우리가 봤던 오픈GL 함수들, 예를 들어서 gl draw arrays 같은 거, 요 함수 있죠. 이게 버전마다 조금씩 다른데 gl4를 기준으로 최근 버전 스펙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설명이 되어 있어요. gl draw array는 모드 enum 하나 받고, 그 다음에 first란 인티저, 그 다음에 count란 사이즈이니까 뭐 unsigned 인티저겠죠. 이렇게 세 개를 인자로 받고요. 그 세 개의 인자가 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궁금하다,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이 문서를 보는 게 가장 좋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일일이 다 보시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GitHub에다가는 이 각각의 인자들에 대한 코드를 조금씩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당연히 다 설명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예. 뭐 좀 중요하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된다 싶은 거에 대해서만 주석을 적어 놨으니까 뭐 그냥 최소한도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 그래도 잘 읽어보시면 좋고, 좀 궁금하다 싶으시면은 영어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 것들은 이 사이트를 찾아보시면 된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환경 설정하는 부분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분들 혹시 저 코드 다운받아서 실행이 잘 안된다 면은 질문을 남겨주세요. 하지만 요거 바꾸는 거는 꼭 잊지 마시고요. 차라리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처럼 계속 다운받지 않고 여기다가 연속으로 해서 이제 하실 예정이라면 그냥 구성 관리자에서 저 64비트 그냥 없애는 게 속 편하실 겁니다. 네. 그냥 없애면은 여기서 없애야 되는데, 그쵸, 솔루션에서 아예 그냥 없애버리면은 선택될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두시는 게 속 편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 강의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